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코로나가 1단계가 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공의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이해를 위한 위의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기재사항을 위한 설명서를 보면 위는 상부, 중부, 하부 세 부위로 나누어지고요. 소만측을 따라서 위의 크기는 평균 18cm입니다. 따라서 소만측을 따라서 상부 6cm, 중부 6cm, 하부 6cm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위치 분류를 보시면은요. 푼두스가 있고요. 엔트룸은 파일로릭 엔트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체에는 6개의 엔트룸이 있기 때문에 가스트릭 엔트룸은 해부학적으로는 파일로릭 엔트룸으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 내시경 하시는 의사들은 엔트룸 하면 당연히 가스트릭 엔트룸을 의미합니다.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는 외과나 병리과의 입장과 달리 내시경 의사들은 종축을 따라서 들문, 위저부, 위체 상부, 위체 중부, 위체 하부, 위각, 위전정부, 날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좌측은 3가지로 우측은 8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서로 매칭이 어렵습니다. 보통 위각은 중부로 넣는 것이 관례입니다. 엔트룸은 앵글 아래를 말하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좁은 부위만을 엔트룸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2번 그림과 같이 위체부 주름이 끝나는 데까지 다소 넓은 부위를 엔트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어느 병원에서 로우 바디로 의뢰된 환자의 내시경 사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록시말 엔트룸, 즉 게스트릭 폴드가 끝나는 부위보다 디스탈 쪽에 병소가 발견되곤 합니다. 이 부위를 프록시말 엔트룸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스트릭 폴드가 끝나는 데까지가 위체 하부, 게스트릭 폴드가 끝나고 난 디스탈 부위가 프록시말 엔트룸인데요. 위축성 위염이 심하다 보면 위주름의 디스탈 엔드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근위 전정부 후벽의 위암으로 의뢰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게스트릭 폴드가 끝나는 부위보다 약간 프록시말 쪽에 위치한 위암이었습니다. 저희는 위체 하부 대만 위암으로 부르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병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은 2개의 카툰을 이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왼쪽 그림은 소만 대만의 병소를 표시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전벽, 후벽의 병소를 표시하기 적당한 카툰입니다. 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기는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과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위가 오른쪽 2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기가 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면 가스트로, 헤파틱, 오멘툼, 실리악 트렁크, 리버, 갈블레더, 헤파토디오데날 리가먼트, 라이트 키드니, 가스트로콜릭 리가먼트, 레스 오멘툼,
트랜스버스 콜론, 판크레아스, 스플린 등이 모두 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가까운 장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암이라고 한다면 디렉트 인베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암이 주변 장기로 침범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이었고요. 위에 침윤되어 있습니다. 왼쪽 CT에서 큰 췌장암이 관찰되고 오른쪽 내시경에서 위체 상부 푼두스의 후벽 쪽에서 프로트루딩 매스 리존이 있고 일부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CT에서의 위치와 내시경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췌장암의 위 침윤 사례였습니다. HCC는 위치가 반대입니다. 위체부 전벽에서 보통 침윤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리커한 HCC가 위를 침범한 경우였습니다. HCC가 위를 침범하면은 위치로도 관찰할 수 있으나 HCC 자체가 하이퍼바스큘라하기 때문에 위로 침윤한 튜머 자체도 매우 하이퍼바스큘라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란지오카시노마도 위를 침윤할 수 있습니다. 간의 좌엽에서 발생한 튜머였고요. 위체 상부 전벽 쪽에 침윤한 얼서러티브 매스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증례는 다소 특이한 경우인데요. 오래전에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받으신 분이었는데요. 비특이적인 복부 증상이 있었고 내시경 검사에서 잔위암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으로 의뢰되셨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밖에서 미는 듯한 좀 더 큰 종양이 있고 그 중에 일부분만이 얼서레이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CT에서는 해당 부위에 매스가 보였고요. 그래서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재검해 보았을 때 대장암의 잔위 침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트랜스버스 콜론은 스토막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위를 모두 제거하고 트랜스버스 콜론까지 치료하는 큰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콜론, 스토막, 스플린, 레프트 헤미콜렉토미, 토탈 게스트렉토미, 스플리넥토미. 네, 수술 제목만 보더라도 매우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0.5 곱하기 8cm 크기의 트랜스버스 콜론 얼서러 인필트러티브 캔서였고 주변 장기인 스토마까지 디렉트 인베이전이 있어서 패톨로지칼리 T4B였습니다. 가스트릭 SMT로 의심되어 의뢰된 분 중에 상당 부분은 외부 압박입니다. 해부학을 생각하면 어떤 장기에 의해서 압박이 되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벽은 간이고요. 후벽은 비장입니다. 위체 상부 전벽에 프로트루디드 SMT-like한 extrinsic compression과 구분이 어려운 병소가 발견되었고요. CT를 찍어본 바 정확하게 일치한 부위에서 큰 헤파틱 시스트가 있었습니다. 엑소피틱한 헤파틱 시스트가 위를 누르고 있는 전형적인 extrinsic compression 증례였습니다.
이 환자도 같은 부위에 extrinsic compression이 보였는데요. 이 경우는 대장암의 hepatic metastasis에 의해서 extrinsic compression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반대 부위, 즉 후벽 부위의 extrinsic compression 증례인데요. 스플린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플린의 모양에 따라서 extrinsic compress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발굽처럼 생긴 스플린이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치는 늘 저 위치입니다. extrinsic compression by the spleen 증례이고요. 이 증례도 비슷한 부위가 눌렸습니다. 그런데 스플린이 앞에 보인 증례에 비해서 좀 더 퉁퉁한 느낌이고요. 폐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고 복부 림프절도 동반되어 있으면서 혈액검사에서 AG ratio의 리버스가 관찰되었습니다. 단순한 스플래닉 extrinsic compression이 아닌 걸 알 수 있겠고요. 헤마톨로직 디지즈를 의심해야 됩니다. 페트 검사에서 림포마가 의심이 되었고 이부스를 이용한 림프노드 조직 검사에서 로그레이드 B셀 림포마로 확인된 증례입니다. B셀 림포마에 의해서 스플린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gastric extrinsic compression이 되어서 진단의 클루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키모테라피 후 혈액검사 및 페트 소견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갈블레더에 의해서도 extrinsic compression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위치는 주로 전정부 소만입니다. 사실 위의 아나토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제법 다릅니다. 입체적인 구조이고요. 좌우 관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복부 CT에서 좌우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화면의 왼쪽이 오른쪽이고 화면의 오른쪽이 왼쪽이죠. 이는 CT와 같은 트랜스버스 이미지는 마치 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프로젝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가 반대인 것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도 그렇고 CT, MRI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의사는 입에서부터 도구를 삽입하거든요. 환자의 좌우가 바뀌지 않은 상태를 상상해야 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CT를 좌우를 플립해서 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아나토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면 왼쪽에 푼두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저 아래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엔트룸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할 때에는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듯 하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턴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식도 들어가면 왼쪽에 푼두스, 오른쪽에 바디, 엔트룸이 있습니다. 잠깐 왼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술기로 따지면 부츠를 떨구는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게 내시경 삽입법입니다. 이처럼 위에 들어가면서 약간의 공기를 넣으면 위가 잘 보이고 진행해야 될 길이 보이는 게 정상인데요. 진행해야 될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몇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내시경에 공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잘 안 들어가는 단순한 기계적인 오류입니다. 질병으로는 보만 타입 4나 이지정션 캔서, 사이투스 인버수스 등이 내시경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가 잘 펴지지 않아 가지고요. 보만 타입 4를 의심하고 의뢰가 되었습니다. 재검을 하였고요. 위 주름이 두껍고 주름과 주름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였으면서 표면은 모자익 패턴으로 보이고 공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체부 주름이 펴지지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였고요. 수술을 시행하였고 15 곱하기 12cm의 T4 Advanced Gastric Cancer였으면서 림프절 전이가 5개 있었던 상당히 심한 경우였습니다.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놓치기 쉽고 의사나 환자 모두 방심하기 쉬운 젊은 여성에 많으며 장막 전이가 흔하고 조직검사 음성이 많고 건강검진 수진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신전 여부로 감별 진단이 힘들고 과증식성 위염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의심하기도 어렵고 놓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High Index of Suspicion이 필요합니다. Fold Thickening으로 관찰된 보만 타입 4였고요. 위체부 대만 쪽에 주로 현저한 변화가 있었고 17cm AGC 보만 타입 4로 나왔던 경우입니다. 폴드가 두꺼워져 있고 폴드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으면서 폴드는 모자익 패턴을 보이고 공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펴지지 않는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였습니다. 이 경우도 전형적인 보만 타입 4였고 아쉽게도 진단 시 이미 페리토니얼 시딩에 의한 복수가 있었습니다. 보만 타입 4의 소견을 요약하면 주름은 두꺼워지고 골짜기는 얇아집니다. 주름은 두꺼워지고 골짜기는 얇아집니다. 주름이 두꺼워지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어떠한 개마고원처럼 서로 융합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저는 이를 숄더 바이 숄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숄더 바이 숄더. 대부분은 점막하 침민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막병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작은 궤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보만 타입 4이고요. 내시경을 삽입할 때 잘 펴지지 않으면 늘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식도암이 위를 침범한 세팅에서도 위에 식도에서 위로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이투스 인버수스, 즉 위의 위치가 좌우가 반대가 된 경우에는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푼두스가 있고 왼쪽에 엔트론으로 가는 길이 있는, 즉 정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시경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좌우 혼선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공기를 넣고 찾아보아도 정상적인 아나토미와 제법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이투스 인버수스가 흔한 건 아니지만 간혹 관찰되는 소견이므로 내시경으로 관찰한 위의 아나토미가 이상할 때에는 혹시 사이투스 인버수스는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관찰의 일반적인 순서는 카디아로 들어가 하이바디, 미드바디, 엔트룸, 팔루스, 듀오덴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듀오데넘을 본 다음에 다시 위로 나와서 위에 공기를 충분히 넣고 구석구석 보는 순서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위에 들어가면 화면과 같이 카디아 예쁜 그림이 보입니다.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주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업다운 노브를 약간 다운을 하여 위체부 소만
후벽 측을 따라 삽입을 합니다. 조작부를 10cm 정도 올려주면 내시경 화면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합니다. 위체 하부 예쁜 그림에 도달하였습니다. 위 주름이 12시 방향이고 절반은 주름이 있고 절반은 주름이 없는 위체 하부 예쁜 그림 정상 모습입니다. 여기서 10cm 정도 밀어주면서 업다운 노브를 최대한 업으로 움직이면 앵글이 나타납니다. 앵글에서 내시경을 떨어뜨리면 위체 하부 전벽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10cm 정도 후퇴하면 카디아 리트로플렉션 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시경을 360도 회전하여 카디아 주변을 골고루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디아 관찰이 끝났으면 내시경을 10cm 밀어 주십시오. 앵글 레벨이고요. 떨어뜨렸던 내시경을 들어 올리면 위각이 보입니다. 위각이 수평한 위치에 나타나면 내시경을 후퇴하면서 노브를 릴리즈 해주시면 위체 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시경을 떨어뜨리면서 10cm가량 후퇴하면 처음 보았던 카디아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업을 걸면서 좌측으로 비틀어주면 푼두스 바닥이 관찰됩니다. 다시 카디아 예쁜 그림으로 이동한 후 내시경을 후퇴하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살펴보면은요, 위체 상부, 위체 하부, 위각, 리트로플렉션 해서 보이는 바디, 리트로플렉션에서 내시경을 당겨서 관찰하는 카디아, 다시 내시경을 밀어서 관찰하는 앵글, 로바디, 하이바디, 푼두스, 이런 순서로 관찰을 권하고 있습니다. 흔히 혼자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 푼두스를 놓치기 쉬운데요. gastric 푼두스는 리트로플렉션 세팅에서 비스듬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병소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림 1에서 리트로플렉션 하였을 때 종양이 일부만 살짝 걸쳐서 보였고요. 미스를 하였는데 그림 2처럼 나오면서 1번에서 2번으로 돌려서 봐서 푼두스를 관찰함으로써 블라인드 에어레에 숨어있던 암을 진단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위를 구석구석 관찰하려면요, 보통 5분은 필요합니다. 아주 익숙해지기 전까지 일반적인 검진 내시경은 내시경 검사 시간, 입에 내시경을 넣었을 때부터 뺄 때까지 시간이 5분은 넘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 현실상 매우 빠른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위 전정부 전벽에 위암이 발견됐지만 실제로 검사 시간은 매우 짧았고요. 이러한 검사를 하신 선생님께서 다행히 전정부 전벽이라는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을 하셨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시경을 하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하이바디나 푼두스처럼 놓치기 쉬운 곳에 있는 위암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선택에 감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검사하시다 보면 블라인드 에어리어나 디피컬트 로케이션에 위암을 놓칠 텐데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내시경 검사 시간은 최소한 5분이 적절합니다. 내과 전공의 여러분, 내시경을 배우고 싶으시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전문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만 가르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화기내과 펠로우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저희는 반대로 원하면 누구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상 강사든 전공의든 내과든 외과든 가정의학과든 기타 다른 과든 누구나 원하면 내시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임상 권한 때문에 직접 환자에게 삽입할 기회를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직전까지는 누구나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처음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삽입술에 연연하기 쉬운데요. 펠로우 생활을 마치고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병소를 관찰하는 것, 어디서 조직검사할 건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즉 의학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술기뿐만 아니고 내시경과 관련된 지식, 결국 우리가 의사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스트로스코피,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콜로노스코피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그리고 온라인 강좌 엔도투데이입니다. 과거에는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이 하시는 시술을 한두 번 보고 직접 자기가 하는 다소 무모한 방법으로 내시경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커리큘럼,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엔도투데이, 클리니컬 옵서베이션, 감독화 시술 이후에 내시경을 시작하고 내시경을 시작한 이후에도 컨티뉴어스 엔도스코피 에듀케이션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에 오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021년도 내시경 교육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2월 27일 토요일 날 시작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2021년에는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베이직 코스와 인터미디에이트 코스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